안녕하세요. 강우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샷 405번의 프리비즈 애니메이션과 키배시 디테일을 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비즈 애니메이션을 같이 해보고 노드 지오메트리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간단한 지오메트리의 디테일들을 더해보는 방법과 추가적으로 키배시를 활용해서 디테일을 더해보는 방법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이 시네마4D 파일을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미리 조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전 시간에 사용했던 kitbash 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똑같은 파트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씬을 한번 구성을 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오브젝트가 많기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통은 레디어를 이용을 해 가지고 간단한 파이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넣는다던가, 이전 시간에 봤었던 kitbash 파트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런 레디어스 애니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여기 캡슐이 올라오고 나서 잡는 부분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전 시간에는 아래 들어갔던 요런 부분들을 조금 각도만 바꾸고 다른 부분들을 추가를 해 가지고 마치 여기서 레이저가 쏘는 것처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잡아주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너무 평평하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씩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친구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섞어 가지고 너무 반복적이지 않지만 조금은 이런 디테일들이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을 제가 한번 해 봤고요. 제가 미리 이렇게 텍스처랑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 놨으니까 이 캡슐 위에 부분이랑 아랫 부분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키패시를 가지고 추가를 하셔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샷 같은 경우에는 400번 샷 이전에 조금 테스트를 해 보다가 400번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스케일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지금 400번하고 405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샷이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거의 한 샷으로 보일 겁니다. 이 중간에 컷온 액션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일 때 바꿔치기를 해 가지고 다음 샷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아, 한 샷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두 샷을 조금 무겁게 하다 보면은 씬이 무거워지고 렌더도 느려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에서는 이제 컷 온 액션, 움직일 때 컷을 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두 샷으로 나눠서 진행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샷들을 진행을 하면서 태연님과 그루님이 작업했던 요 샷에서 이 캡슐이랑 사이즈를 맞춰서 요 샷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샷들이 준비되기 이전에 요 샷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 샷의 사이즈가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컷온 액션으로 샷이 넘어갈 때 뭐 비슷하게 보인다면은 사실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전체 씬의 스케일을 여기 보시면은 오브젝트 모드로 해 가지고 스케일이 다르다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스케일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일단은 작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이즈가 다르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전 샷에서 kitbash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런 데 디테일들을 더하셨다면 조금 사이즈들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리비즈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저는 이 400번에서 405번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 처음으로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자, 이렇게 넘어오고 홀더 같은 장치가 이렇게 탁 잡고 옆에서 레이저 같은 게 쏘면서 가운데 코어를 약간 과부하를 시키면서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이 캡슐이 돌면서 과부하가 되면서 여기가 깨지는 것을 연출로 봤을 때는 점점점 강도가 세지도록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탁 올라와서 하고 점점점 빨라지도록 만들어졌고요. 이 샷이 그다음 샷과도 붙어서 진행이 될 텐데 일단은 요 샷까지만 본다면 이렇게 캡슐이 들어와서 올라오면서 한번 멈춰 주고 잠깐 멈추고 이렇게 레이저를 쏠 때 좀 우리가 디테일을 볼 시간을 준 다음에 이렇게 확 돌리면서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연출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작업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이 올라오는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을 이제 과제로 여러분들이 바꾸신다고 한다면 kit배시나 이런 디자인 부분들, 이런 파트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바꿔 보셔도 좋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캡슐이 올라와 가지고 도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은 좋겠고요. 그래서 카메라나 지금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오브젝트들은 다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부분들을 자유롭게 바꾸고 애니메이션 추가하고 싶은 부분들을 더 추가를 하면서 재미있게 구성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프리비즈를 하는 방법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만의 개인 프로젝트들에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는 이제 코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씬에 들어가셔 가지고 코어를 보시면 예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널을 이용을 해 가지고 카메라를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널에 카메라도 들어 있고 지금 이 캡슐도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코어 하나만 움직이게 되더라도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랑 같이 캡슐을 쉽게 애니메이션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코어를 애니메이션을 한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또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만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가 지금 약간 아래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코어가 약간 아래에 있다가 한 2프레임부터 시작을 해 볼까요? 자, 이렇게 있다가 올라와서 한 12프레임 정도에 약간 이렇게 거의 위로 한번 올라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H를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전 시간에 배운 것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예를 들어서 같은 위치로 가는데 한 프레임 정도는 조금 더 약간만 올라가도록 살짝 이렇게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살짝 올리면은 안 보이니까 요 정도로 한번 올려 봤고요. 지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프레임을 때는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재생을 해서 보면은 살짝 이렇게 탁 하고 걸리는 느낌이 나기는 나죠. 근데 지금 카메라랑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애니메이션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올라올 때 지금 보니까 요 샷 같은 경우에는 이 전샷 같은 경우에는 이 앵글이 약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여기서도 지금 카메라 컨트롤을 누르시면 여기서 지금 12프레임에 요렇게 되는데 12프레임에 저는 여기 하이트를 살짝만 이렇게 올려줘서 약간 위에서 아래로 보는 앵글을 만들어 줬고요. 조금만 더 크게 변경을 시켜 볼게요. 그리고 이 프레임에서는 살짝 이렇게 내려 가지고 약간 아래 앵글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조금 더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약간 위에서 요렇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한번 바꿔 봤고요. 그리고 여기 탁 하고 걸릴 때도 쪼끔만 한번 요거를 살짝만 얘도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식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살짝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홀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홀더 위에 이 캡슐을 돌기 전에 한번 잡아주는 친구를 이렇게 레디얼 클로너로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레디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딱 올라오자마자 탁 하고 잡아주는 거예요. 탁 올라오자마자 한 13프레임도 좋겠고요. 여기서 한 15프레임 요 정도에 탁 하고 잡아주고, 자 여기서도 한 프레임을 조금 더 밀어주는 거죠. 살짝만 더 아래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제가 약간만 2프레임 정도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B를 눌러서 그래도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한번 이번에는 바꿔주겠습니다. 여기도 B를 누르고 조금 그래프의 모양을 바꿔줬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내려줘야겠네요. 살짝만 더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탁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서 보면은 하고 세게 잡아주는 느낌을 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 이 암 부분이 있겠죠. 이전 시간에 했던 그런 파트들 아래다가 이렇게 기둥 kit배시를 더 달아가지고 한번 제가 해봤는데, 여기서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냐. 제가 애니메이션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박자를 쪼개서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탁 하고 잡아주는데 여기서 얘도 슝 하고 한번 들어오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너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일단은 자, 이 레디어스를 멀리 있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탁탁 될 때 얘도 슝 하고 들어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싹 하고 들어오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올 때 얘는 약간 뭐 스무스하게 한번 들어와 볼까요? 이거 조금 너무 스무스하게 들어오니까 얘는 한번 그러면 이거보다는 약간 빨리 들어오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튕겨주는 애를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빨리 들어오다가 탁 하고 얘도 걸리겠죠. 이 부분을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생을 하면은 탁 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조금만 요 부분을 줄여줄게요. 이게 너무 많이 느껴지면 또 이상하고 아주 살짝만 이렇게 탁 느껴줄 때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하고 나서 얘가 웅웅웅 하고 점점점 빠르게 돌면서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핀 파트에 일단 캡슐이랑 위에 거를 냅두고 스핀을 돌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스핀을 이렇게 돌릴 건데 사실은 뭐 카메라를 돌려도 되겠죠. 이 코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이 배경 부분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반대로는 다른 파트들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할까 하다가 일단은 이 파트는 냅두고 이 배경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랑 이 위에 부분을 널에다가 넣으시고 카메라랑 여기를 돌리셔도 되고 반대로 이 부분을 돌리셔도 되겠는데, 저는 이번에는 한번 스핀 파트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탁탁 하고 전기를 얘가 쏠 건데 전기를 칙칙하고 한번 쏘고, 쏘자마자 아주 천천히 돌다가 점점점 빨라지게, 지금 한 17프레임의 키를 잡았고 여기서 한 480으로 해볼까요? 480으로 이렇게 돌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점점 빨라지는 게 아니라 빨라지다가 멈추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내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천천히 돌기 시작해 가지고 점점점 빨라지게 되겠죠. 여기서 되게 좋은 게 지금 제가 카메라 위치를 어느 정도로 했냐. 이 친구 바로 뒤에다가 했어요. 이전에도 코 스치기, 뭐 얼굴 스치기 이런 거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런 것처럼 여기 라이트가 바로 카메라 앞을 지나갈 수 있게 만들면서 이 공간의 거리를 극대화시키고 조금 더 역동적으로 연출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재생을 해서 보면은 슝슝슝 하고 돌게 되는데 여기가 점점 빨리 돌긴 하지만 되게 정적인 느낌이죠. 첫 번째로는 이 캡슐하고 카메라하고 옵셋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지 않고 계속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빠르지만 너무 스무스하고 뭔가 그런 진동이 느껴지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진동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지어보고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주로 진동을 넣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카메라 컨트롤 여기 위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타겟 포지션에다가도 넣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카메라 컨트롤을 클릭을 하고 애니메이션 태그에 바이브레이트를 누른 다음에 이네이블 포지션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지금 카메라 전체가 흔들리게 되면서 지금은 캡슐이랑은 다른 널로 잡혀 있기 때문에 되게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로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조금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한 10, 10, 10 정도로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해봐도 여기가 되게 느려요. 느리니까 이게 부자연스럽지만 여기를 만약에 프리퀀시를 8 정도로 올려준다 그러면 되게 진동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시죠? 프리퀀시를 지금 8로 하고 10, 10으로 하니까 이렇게 떨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부터 떨리는 것보다 처음에 전기를 쏘고 나서 한 이쯤부터 떨리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60프레임에는 키를 찍어줬고요. 26 정도에 가가지고 이것들을 다 0으로 바꿔주면은 안 떨리다가 점점점 떨리는 빨라지면서 점점점 떨리는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 한 개가 이런 거를 복사를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 10이 두 개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되게 낮춰준 다음에 한 이렇게 낮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시드 값을 바꿔줘요. 시드 값을 바꿔주고 그리고 뭐 프리퀀시도 한 7로 이렇게 낮춰줘 볼게요. 그러면은 시드 값이 바뀌면 이게 떨리는 게 사실 랜덤 값으로 떨리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시드 값에 똑같은 걸로 하면 그냥 증폭이 되는 건데 약간의 다른 시드 값과 프리퀀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두 개의 바이브레이션이 동시에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연스러운 바이브레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저는 막 섞어서 쓰는 거를 되게 자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떨리지만 때에 따라서 뭐 자동차나 아니면은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하실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크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고 작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되게 큰 수치와 낮은 프리퀀시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지만 점점점 빨리 작은 프리퀀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섞어 가지고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어떤 오브젝트의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인공물의 애니메이션을 할 때 훨씬 더 쉽게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스프린트로 작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뼈 같은 게 살짝 움직이죠. 이런 부분도 심지어 이런 바이브레이션 태그를 뼈에다가 그냥 심어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브레이션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카메라 전체에 넣는 것 말고도 우리가 카메라가 항상 타겟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타겟에도 살짝 넣어주게 된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한번 살짝 넣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애니메이션을 앞에서는 안 줬다가 뒤에서 주는 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브레이션 애니메이션 할 때 수치가 비슷하면은 조금 계속 똑같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거를 할 수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타겟에다가 하나 더 복사해 준 다음에 얘는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슝 돌고 퉁퉁 하면서 얘가 약간 카메라가 두 번 크게 흔들리는 거를 또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33 여기서 얘가 예를 들어서 한 10으로 갑자기 이렇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0으로 다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 52 요쯤에서 또 한 10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된다면 그리고 시드 값은 바꿔줘야겠죠. 얘랑 지금 시드 값이 똑같기 때문에 얘를 바꿔주면은 그 이 부분이 더 잘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퉁퉁 하고 두 번 약간 튀기는 느낌을 더 받으실 수가 있는데 조금 안 보이면 약간만 더 이 부분을 키워주게 된다면 이렇게 조금 똑같아 보일 수 있는 부분에서 한 두 번 정도 조금 더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텐스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실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바이브레이션을 넣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은 벌써 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캡슐하고 카메라가 너무 똑같이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약간 차이를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카메라 요거를 가지고 모션 카메라를 해가지고 여기에도 한번 약간 모션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넣어줘가지고 조금 더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약간만 흔들리도록 더 넣어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보니까 근데 위치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네이블 포지션을 해주고 앰플리튜드 요 약간 옆으로 도는 느낌도 살짝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26 한번 일단은 재생을 해볼게요. 지금 너무 옆으로 달그락거리는데 그럼 얘를 한 3 정도로 해볼게요. 3 정도로 하고 프리퀀시 5 괜찮고 여기서는 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끝에서 3으로 되도록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옆으로도 흔들리는 느낌까지 추가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캡슐 부분, 요 부분이 이렇게 딱 올라올 때 조금 늦게 올라올 수 있도록 12프레임에 끝까지 거의 올라왔죠. 그러니까 12프레임에 여기 찍어주고 한 여기서는 약간만 아래로 내려줘가지고 Y T6로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더 들게 해봤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조금 더 내려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슉 하고 올라오는 느낌이 조금 더 들 수 있게. 자, 그 다음으로 추가해 볼 것은 이제 카메라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볼 텐데 여기서 보니까 조금 상황이 변하거나 이런 연출적인 부분으로 달리 줌을 써가지고 이 배경하고 그리고 포그라운드, 근경 부분이 더욱더 벌어질 수 있도록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부하가 되면서 에너지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출 장면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달리 줌을 한번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뒤에 얼굴 부분에도 사용이 되었는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사용이 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옆에서 볼 때 이 정도 거리로 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카메라가 점점점 여기 스핀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여기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포컬 랭스하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를 찍어 주신 다음에 H를 눌러 볼게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는 카메라 포컬 랭스는 줄여주고, 그럼 화각이 넓어지겠죠?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멀어졌는데, 여기서는 또 카메라 디스턴스를 가까이 가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더 가까워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카메라가 점점 다가가는데 이 화각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투시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잘 맞춰주게 되면은 거의 같은 사이즈, 그러니까 타겟 오브젝트는 크기를 거의 유지한 채로 근경과 원경이 멀어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너무 크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근경 부분이 카메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해 주기 위해서 조금만 더 레디어스를 당기는 방법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나갈 때 조금만 더 가까이 들어오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는 보여주되 최대한 이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방법으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이 두 개인데, 자, 카메라 디스턴스하고 포컬 랭스가 되겠는데, F커브에서 오토 릴레이티브로 해주고 H를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빨라지는 걸로 바꾸려면 이 그래프를 약간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재생을 해주면 아까보다 점점점 확 바뀌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거 하나 더 디테일을 추가하자면, 여기 있는 이 레이저 암 부분이 지금 여기서 똑같이 위에 부분이랑 거의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 단계 더 추가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로너에서 코디네이트, 이 Y 포지션까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는데요. H를 눌러서 볼게요. 17프레임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똑같게 돼 있는데 한번 슉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뒤로 컨트롤을 이렇게 찍어주고 살짝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T9을 눌러서 이렇게 한번 바꿔줬는데 약간만 더 올라가도록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다가 슉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애니메이션까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조금 시간차를 두고 이게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복사를 하고 밀어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됐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한 이때쯤 올라갈까요? 이때쯤 사이드로 잘 보일 때 탁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해주면 조금 더 단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연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약간의 디테일들을 더 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엑스파티클 시뮬레이션 시간에 여기서 전기 나오는 거하고 그리고 나중에 볼륨 요거 어떻게 했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지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작업을 하셔도 좋겠고, 요 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렌더링을 하고 싶으시면 프리비즈를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시뮬레이션 수업까지 들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디테일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스파크 애니메이션 이런 거 다 쓰셔도 되니까 엑스파티클이 없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리비즈 애니메이션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프리비즈로 하긴 했는데 거의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은 파이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디테일들을 더하면서 씬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